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지난 편에 이어가지고 연금저축에서 절세하는 것하고 미국 직투로 배우자 정여 6억 절세하는 거 이 3편을 한번 볼까요? 3편. 배우자 6억 정여를 했는데 자 미국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배우자 6억 비과세 정여를 했는데 국세청은 가만히 있을까요? 자, 이 주의사항 잘 읽어보셨죠? 1편에서는 요 영상에서는 최종 자산의 크기가 연금저축이 이겼다. 그리고 2편에서는 뜻하지 않은 이 배우자하고 이혼 리스크를 살펴봤죠. 다행히 요 영상은 시청 조회수가 제일 작대요. 다 이 가정이 행복해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영상 조회수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3편으로 이제 배우자 정의를 했는데 또 리스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정부 리스크, 과세관청, 국세청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조세 분쟁 사례가 없다 그랬죠, 그죠? 배우자한테 6억 정해했는데 뭐 국세청에서 양도세 부과해가지고 다툰 그런 사례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갑과 을이 서로 미국 주식 6억 원치를 정의를 했어요. 총 12억을 갑남은 이제 을에게 정의하고 을녀는 갑남에게 정의를 해가지고 비과세 절세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조세 분쟁 사례는 아직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부부간 미국 주식 6억이나 6억 이상의 이 비과세 정의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조세금융신문의 기사를 한번 볼까요? 요 기사입니다. 과연 이렇게 서학개미 부부의 양도세 절감 꼼수가 성공할까? 현행 제도에서 이제 이렇게 한다면, 자, 이렇게 이제, 정여를 하게 되면, 정여 당시에 평균가로 가격이 리셋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까? 이런 잔머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잔머리라는 표현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요 기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세 당국은, 이 국세청은 정여라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부인하고 이 실질에 주목해가지고 이 실질의 형식은 매도잖아요. 그죠? 실질에 주목하여 과세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런 분쟁 사례가 많습니다. 요 비슷한 미국 주식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해 가지고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이 있으니 요 답변을 보시면 자 똑같이 저렇게 부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서로 정의를 했어요. 서로 양도세를 아끼려고 서로 정의를 해가지고 등기한 경우에 자 국세청은 그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그게 등기 형식은 정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은 이런 상호 정의의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양도세 부과하고 갑을 부부가 이제 억울하다면 알아서 자기들이 불복해가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봐라 이겁니다. 자 일단 양도세 부과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죠? 미국 주식의 경우에도 이 실질과세에 주목한다면 부과할 것 같습니다. 뭐 제 의견이 아니고 요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국가와 특히 국세청과 이렇게 분쟁으로 다툼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죠. 인생 낭비도 생길 수 있다. 그럼 이제 만약 저렇게 갑 6억 원, 을 6억 원 이렇게 상호 교차 정의를 했는데 미국 주식을 과세관청과 이제 이렇게 양도세 다툼을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6억 원에 대해서 원금이 3억이고 수익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국세청은 갑과 을에게 일단 이 실질은 이제 처분이니까 실질에 주목해 가지고 6억 원을 매도라고 보고 양도세 갑, 을 각각 6,545만 원 을 부과하겠죠. 수익 3억 빼기 250만 원 기본공제 곱하기 양도세율 21%.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은 불복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툼 기간 동안 이 양도세 부과 처분 6,545만 원에 대해서 안 내면 가산세가 계속 붙거든요. 가산세 발생을 막기 위해 부부의 양도세 합산가액 둘 합하면 이제 1억 3,9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일단 1억 3,900만 원을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다투어야 됩니다. 납부 안 하고 다투면 나중에 패소하게 되면 가산세가 엄청 증가하겠죠. 그죠? 이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10년이고 그 외에는 5년입니다. 이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 국가재정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옛날에 10년 전인가 그 전국의 국립대 사립대 학생들 등록금 환불해라고 그 대학 당국에 소송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10년이고, 국립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일단 이 가산세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일단 부가처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다툼을 진행해야 된다. 그 불복 절차가 이제 진행되더라도 납세자는 조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또 결정이 지연되면 재심 결정이나 재판이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대개 짧게는 1년에서 3년 이상 가고, 그러니까 결정이 지연되면 납세자 권익취에 침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납부하고 다투어야 됩니다. 만약 양도세 납부 없이 과세 처분 소송을 다투다가 가벌부부가 이제 패소하면 조세 행정소송은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가지고 요 세 가지 절차 중에 한 가지를 완료하고, 그리고 이제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이의 신청이 빠른데, 빨라도 한 50일 걸려요. 결정 나오기까지. 그리고 조세 심판은 이제 심판적으로는 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평균 118일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이 이긴다고 해도 이 과세관청은 행정소송 제기할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기 징계받기 싫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이 기각당하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할 때 과세관청이 이제 패소한다면, 자, 과세관청이 패소하면 대개 국가는 3세판을 다 다퉈보죠. 그죠? 항소하고 대법원 상고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재판에 이제 확정 판결까지 3년 걸린다고 하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가벌부부가 다투다가 패소한다면 애초에 이제 양도세는 0.03% 곱하기 경과일수 해가지고 4,300만 원이 가산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1억 3,900만 원에서 부부 합해가지고 1억 7,300만 원이 가산됩니다. 반대로 이 국세청이 패소하면 이미 받은 요 돈에서 법정이자 5% 가산해가지고 돌려줄까요? 아닙니다. 그냥 원금만 돌려주면 돼요. 자, 국세청은 그냥 원금만 돌려준다. 국세청이 패소하더라도. 대개 이렇게 공정력이 적용되는 과세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가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시점,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됐을 때 국가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니까 그냥 원금만 돌려주면 돼요. 딱히 지연하지 않는다면 그냥 바로 그냥 패소 판결 확정일에 원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패소 확정 시 그냥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 하지만 가벌부부는 안 내고 버티다가 패소하면 지연이자까지 가산세까지 뱉어내야 된다. 그래서 가벌부부는 일단 부과된 양도세를 납부하고 다투는 게 좋다. 그래도 패소하면 원래 세금 1억 3,900만 원 세금 손실이죠. 그죠? 3년 후에 성소한다고 하더라도 1억 3,900만 원을 운용 못하는 이 3년의 기회비용 상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납부하지 않고 다투다가 패소하면 요렇게 손실 본다. 그리고 짜증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부부간의 정의를 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국세청에 질의도 해보고 세무사, 변호사한테 상담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 미국 주식 배우자 정의를 하는데 6억까지는 비과세 정의 맞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예, 맞습니다. 예, 해도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서 실제 정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국세청이 과세 처분한다고 해서 그 부당함을 다툰다고 결국 이 법원에서 사법적 판결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세무사, 변호사에게 이제 똑같은 법률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법률 전문가들도 예, 비과세 정의 맞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줬다고 해서 또 이게 나중에 이제 부당함을 다툰다고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
자, 국세청 질의의 경우에는 항상 이런 매크로 답변이 단수로 붙습니다. 그죠? 자, 그냥 참고 자료만 활용해라. 나중에 뭐 저기 실제 재판으로 다투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단서를 항상 붙이죠. 그죠? 그리고 이 법률 전문가에게 세무사, 변호사, 저런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과세하고 분쟁이 생기면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형법 판례를 보면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형법 이제 16조에 법률의 착오라고 있거든요.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해가지고 질의를 해가지고 자기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고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도 처벌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천지창조 나이트클럽이란 데가 있었는데 천지창조 나이트클럽 운영자 갑은 대학생인 미성년자, 당시에는 이제 이 1980년대 판례인데 당시에는 이제 성인 도달 연령이 만 20세였어요. 지금은 만 19세죠. 그래서 대학 1학년, 고등학교 졸업하면 만 19세 정도 되잖아요. 그죠? 대학 1학년은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그 당시에 대학생인 미성년자를 입장시켜줬어요. 나이트클럽에. 그리고 이제 술도 팔았겠죠. 만 20세가 되지 않은 대학 1학년생 미성년자를 입장시켰다가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처벌됐어요. 그 나이트클럽 운영자 갑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해봤거든요. 대학생인데 만 19세다. 미성년자다. 입장시켜도 되냐? 그 경찰서에서는 입장시켜도 된다.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시간 관계상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입장시켜도 된다 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하지만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미성년자 보호법 규정을 알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경찰 당국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처벌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또 이 최신부 장관의 질의해신을 믿고 이런 행위를 했는데도 처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할관청에 질의하고 적법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과세관청이 과세 처분하고 법원에서 다툰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이런 변리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아서 행동을 했더라도 처벌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변리사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해도 상표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더라도 요렇게 행동했을 때 처벌을 받았습니다. 즉 과세관청과 이렇게 법률 전문가의 답변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절차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결국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적법한다는 분쟁 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다. 자,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